요즘에 가로수길 지나다니실 때 좀 조심하고 계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끝에 마드득 소리 나면서 아차 싶었는데 다행히도 빈 은행이어서 다행히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통통통 뛰어다닌다 이런 걸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도 그만큼 통통통 튀는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게 오늘의 골자인데요. 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미국 기업들의, 그러니까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내용이 좋았습니다. 국내는 과연 어떨지가 궁금하긴 한데 미국 주요 은행주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에 한번 지표를 봤더니 3대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 세 곳이 이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제 고금리가 되면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는 뭐 실적이 선방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분기에 34% 증가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JP모건이나 웰스파고는 금요일에는 1.3% 그리고 또 3%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은행주들은 어떨까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 금융주들의 움직임은 좋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관심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임순재 교수님, 최근 국내 금융주들도 좋죠? 네, 뭐 올해 상반기 계속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아마 3분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KB금융주들을 제외하고는 조금씩은 이제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보다 1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7.7% 증가한 1조 3,6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순이익은 1조 2천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25% 정도 지금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9,500억대로 16%,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도 한 8% 정도 순이익이 8% 정도 감소한 8,6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순이자 수익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이자 수익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은행을 제외한 뭐 증권이나 그다음에 보험, 손보 이쪽에서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에 가계 대출이나 기업 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순이익이자 수익이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해도 대출 금액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금융주들의 가장 이제 큰 기대감은 이제 배당을 얼마만큼 많이 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계속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할 수 있는 자금은 충분히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배당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배당 수익률도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대는 큰데 이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관치성 금융기관들이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배당을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제재가 좀 있다라는 그렇죠. 게 또 많이 하면 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안 하면 안 한다라고 네.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용인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주가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배당 매력이 있는 금융주,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장렬 교수님께서 보시는 금융주의 매력 뭘까요? 금융주 매력이 지금은 별로 없죠. 없어요? 네. 금리가 우리가 올라갈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게 어려우니까. 대출이 뭐 그 경제가 뒷받침되거나 사람들 심리가 있어야지 대출도 하는 건데 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유인 체계에서 대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네. 개별적으로는 어떤 은행이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다고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시기에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고 다른 주식 대비했을 때 그나마 넘버가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잠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는데 더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금융주의 고점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재규 교수님의 금융주 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네.
금융주 괜찮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기술주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옮겨갈 만한 상황에서 이스라엘발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은행주들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이미 분기 배당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만 놓고 보기에는 우리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발 악재가 사라지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현재는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주 얘기하면 사실 금융 안에서 우리가 은행도 얘기하지만 보험 쪽 빠질 수 없잖아요. 또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그쪽 영역에 요새 뭐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실적 관련해서 한동안 쫙 얘기 나오더니 조용해요. 보험주는 이제 그 IFRS 17 때문에 이제 보험주가 확 올랐다가 그쵸.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왔으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이거는 이제 재무적인 기준의 국가 기준의 국제 기준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잘 나와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그 배당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금융지주들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 대주주가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배당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 좀 노려보시고요. 여기는 배당 성향 7% 이상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기업은행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금융지주 지금 평가를 받았다, 뭐 저평가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금융주만큼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리스크가 뭐였냐면 정부와 관련돼서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오버행, 그러니까 이 원래 큰 빅딜러에서 이렇게 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보의 지분을 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네. 은행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를 찾아보면 이것도 배당 성향이 높을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금융지주다. 다른 곳은 이제 보험사나 아니면 은행 계열사가 많은데 우리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지금 은행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8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강한 쪽이 지금 고금리에다가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림이라면 은행 비중이 높은 금융지주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은행하고 우리금융지주를 고르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7월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더니 10,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12,000원 선 가까이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 관련한 내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김장렬 고수는 일단 금토기에서 이번에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박수 고수는 7%대인 배당주,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한다. 임순재 고수는 정부의 배당 가이드라인과 주가 흐름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재규 고수는 매크로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